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드린 한 장이 또 있지에 거기 보시면은 요 네 가지 2, 3, 4, 5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정례가 여기는 2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한 10개 이상 지금 각 정이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처방도 그렇게 제가 배속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제가 오히려 이 체열 촬영기를 이제 이용하면서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더 큰 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두서가 없고 중구난방이면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7년간 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사진도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병도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증, 육경 변증, 그 다음에 이 삼초 변증, 또 장부 변증, 오사 변증, 모든 변증이 여기에 다 배속이 되고, 변증이 배속되면 모든 처방도 여기에 배속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절실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웨비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보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네 가지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임상에서 이거를 무언중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규칙성을 지금까지 책이라든지 그런 데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거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그런 처방을 전부 다 배속을 시키세요. 어떻게 배속을 시키냐 하면은 본초의 내용을 보고 찬약이 많으면은 그거는 이제 열자에 넣고, 또 더운 약이 많으면은 그거는 이 한자에 배속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섞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열자 중에 한자 건지 아니면 한자 중에 열자 건지 그거를 본인이 적절하게 배속을 해서 그렇게 일단 배속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쓸 때, 자,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설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부작용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환자가 복용하기 전에 이미 의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열흘이나 보름 후의 결과를 거의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안감이나 그런 게 없지요. 섞어도 마음 놓고 써도 됩니다. 이거 분명히 같은 병인데 옛날에 내가 섞고 썼더니 설사했고 어떤 환자는 나았는데, 그 정확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애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분류해서 하면은 섞어둔 약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부자, 마황 계속 써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방을 하는데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열흘 후에 보름 후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라는 것을 자기가 미리 확신하면은 진료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걸 이제 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도 또 선생님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제가 저도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갖고 저한테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 부원장이 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진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한 번씩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훅 들이대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그 답변을 하는데 24시간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훅 물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우리 부원장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체계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 24시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와, 이 공부라는 게 혼자 하면은 자기 착각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자기보다 선배든 후배든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그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 카테고리를 알아내는 것 외에도 체열 진단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예. 그러면은 한자와 열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한자와 열자 이 개념은 제가 나눠드린 그 설문지에 있습니다. 설문지 남은 거 있습니까?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3번 대변 횟수입니다. 열자는 2일에 1회, 3, 4일에 1회. 한자는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쭉 넘어가가지고 대변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2번 처음에는 단단하고 뒤에는 묽은 편이다. 요거는 한자. 처음과 끝이 모두 단단하다. 요거는 한자, 열자 다 있습니다. 딱딱하면서 끊어져 나온다. 열자. 나머지는 한자, 열자 다 뒤섞여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2번 하루 중 소변 횟수는 2, 3회 한자, 2, 3회 열자, 4, 5회 열자, 6, 7회, 7, 8회 그 이상 한자. 그런데 예외는 방광염 걸렸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질병 상태니까 한자, 열자 구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정이기 때문에, 열정이기 때문에. (14번) 소변 상태에서 소변이 붉고 진하다. 열자. 소변이 탁하다. 열자. 오줌 스테나 방광염에 걸린 적이 있다. 이거는 한자, 열자 모두 방광의 면역이 떨어지면 다 이렇게 됩니다. 15번 물을 마시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갈증이 자주 난다. 열자. 자주 마시는 편이다. 열자. 자다가도 물을 찾는다. 요거는 열자, 한자 모두 그런데 한자도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속이 편하다. 이거는 한자, 열자 모두 해당되고, 따뜻한 물이 속이 편하다. 요거는 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원한 물도 잘 먹고 따뜻한 물도 잘 먹는다. 이거는 한자, 열자 모두 그래요. 그런데 유독 찬물은 먹기가 무서운데 따뜻한 물은 잘 먹는다. 이거는 열자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이 대장간에서 그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벌겋잖아요. 근데 그거를 찬물에 넣으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막
막 팍팍 하면서 물이 튀고 그런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물이 덜 튑니다. 그러니까 덜 요란하죠. 연기도 덜 나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람은 갈증이 날 때 찬물을 먹으면은 이게 열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뜨뜻한 물을 마시면은 열의 편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찬물은 먹으면은 막 이렇게 오한이 드는데 따뜻한 물 이걸 마시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열자입니다. 임상적으로 제가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환자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다 먹습니다. 그 사람 컨디션 좋으면은 찬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장이 차가워졌으면은 찬 걸 먹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당연하게 따뜻한 걸 먹겠죠. 자, 손발의 온도는 찬 편이다. 이거는 한자, 열자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열자도 몸이 약해지면 손발이 차집니다. 여름에도 찬 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열자 다 있고 따뜻한 편이다. 이것도 한자, 열자 다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다.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다. 요거는 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발을 내놓고 잔다. 요거는 아주 열자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인스턴트 식품, 라면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갑자기 발이 뜨끈뜨끈해지면서 한 며칠간 발을 내놓고 잘 수가 있습니다. 발에 땀 냄새가 심하다. 요거는 열자. 특히 열자는 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발이 막 이렇게 팅팅 불어서 허옇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더위를 잘 탄다. 요거 한자, 열자 다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 요것도 한자, 열자 다 있습니다. 더우면 기운이 없다. 이것도 한자, 열자 다 그렇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 자, 요렇게 체크하는 분은 요거는 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자는 요 1, 2, 3은 다 체크해도 4번까지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22번) 땀 냄새가 심하다. 열자. 구내염이 잦다. 요거는 한자, 열자 다 옵니다. 열자는 염증이 잘 입에 열이 많으니까 잘 올 수 있겠지만 한자가 왜 오느냐 하면은 한자 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 열이 여기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염증을 가지고는 한자, 열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머리 냄새, 발 냄새, 입 냄새가 심하다. 이거는 열자. 한자는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잠시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고 밤 샜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지만 곧 그 사람은 괜찮아집니다. 이상 제가 가르쳐드리는 요 포인트가 한자, 열자를 구분하는데 이 한자, 열자를 생략하고 한증, 열증만 가지고 얼마든지 한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점수 한 60점은 받아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그 약 먹고 좋아가지고 왔을 때 두 번째 그대로 쓰면은 사달라기 쉽습니다. 정에는 맞았는데 그 사람의 온도에 안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약이 그대로 효과가 있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열을 알면은 두 번째 약을 줄 때 성분을 보고 이 약이 정에 맞았는데 계속 먹어도 이 사람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본초의 이 기미를 보고 대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비가 출탕 그거는 석고가 들었는데 그 환자가 그거 먹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지어달라 그래. 그런데 사람은 한자야. 그러면은
다시 지어주기는 조금 주저됩니다. 열자이면 또 지어줘도 돼요. 그거 먹고 더 이상 그 환자가 이 약 먹어도 이제 더 안 낫습니다. 갈 때까지 드려도 됩니다. 이거 먹고 그다음 많이 좋아졌는데 더 이상 안 낫습니다. 이러면 그때 이제 또 고민하면 됩니다. 다른 처방을. 증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환자가 약 먹고 설사하거나 뭐 탈나가지고 내가 약 못 먹겠다 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자 열자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쉽습니다. 환자는 그냥 몸이 찬 사람인데 대사가 저하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열자는 대사가 항진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요거 나중에 원본 다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회장님이 나눠드리시면 되잖아요. 예. 그 파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 환자나 열자는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현재 그냥 개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환자 열자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한증 열증을 보는 거지 환자 열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걸로 환자 열자를 계속 했는 거예요. 거의 뭐 엄청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 구입했는 이유가 환자 열자 그거를 좀 더 이 설문지보다 더 한 방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장비를 찾으려고 이걸 했는데 반은 맞았죠. 예. 환자 열정 말고 한증 열정을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래서 환자 열자에 대한 그 기준도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여기 아까 요걸로 다 설명드렸죠.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 체열 영상으로는 한증과 열증이 가능하다. 딱 찍어서 나오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분홍색이 제일 높은 온도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주황, 그 다음에 초록, 노랑, 초록,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그 다음에 이제 짙은 청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의 이 분홍색 그쪽은 굉장히 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은 그냥 열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계통은 중간쯤 되고 그러고 이제 청색은 차갑구나.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리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벌거면은 이 사람은 열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드름으로 왔는데 얼굴이 뻘겋다. 딴 데는 다 차. 근데 이 사람은 뭐로 왔습니까? 여드름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을 봐야지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증은 그 사람 아프다 하는 거기만 보면 되지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환자는 한증만 오고 열자는 열증만 오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거 한 개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사람의 이 병이 환자에는 한증만 오고 열자에는 열증만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한론하고 동의보감의 모든 처방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한론 동의보감에 있는 그 처방 중에서 약이 100% 찬 약만 들어있는 약하고 100% 뜨거운 약만 들어있는 그런 약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반드시 찬 게 뜨거운 약이 10개면 찬 약이 한두 개 들어있고 또 찬 약이 10가지면 뜨거운 약이 한두 개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쓰라고 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 그래서 이 4가지 카테고리만 제가 아까 한 장 나눠준 거기를 계속 확장을 시키세요. 증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17번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뭐 20번, 뭐 30번, 40번, 50번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제가 거기도 처방도 한두 가지 대표되는 것만 넣어놨는데 원장님들 진원 쓰시는 거 본초를 보고 다 분류를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환자 오시면은 내 카테고리부터 먼저 해가지고 보자 여기서 가로 보고 세로 보면은 가면은 바둑판처럼 처방 딱 나오잖아요. 쓰시면은 뭐 환자가 약 먹고 뭐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소증이 개선이 됩니다. 무조건. 자, 환자의 한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원래 몸이 찬 사람인데 찬 거 먹고 설사하면은 그거는 이제 환자의 한증입니다. 그 사람이 또 원래 한자인데 추위를 많이 타는 거 그것도 환자의 한증이에요. 예. 그 사람이 양기가 허해지는 거 그것도 환자의 한증입니다. 근데 원래 몸이 찬데 더워지는 거 그거는 환자의 열증이죠. 몸이 찬 사람이 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신경을 엄청 쓰거나 아니면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은 여기는 찬데 여기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술도 오르면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환자의 열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원래는 몸이 찬 사람인데 스트레스나 열성 약물, 술 등 때문에 열이 차거나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면은 환자의 열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자의 한증은 원래는 몸이 뜨거운 사람인데 산후조리를 잘못하면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애 놓고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나오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침대에서 옷을 얇게 입고 이렇게 지내버리면 이 사람은 차와집니다. 몸이 차서 막 붓고 관절이 시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그 산모가 원래 열자면은 그 사람은 이 증은 열자의 한증이 되는 겁니다. 또는 굉장히 젊었을 때는 막 열이 많은 그런 아저씨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정도 병원에 누웠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고 몸의 기능이 많이 쇠약하고 각종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전기가 많이 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소화도 안 되고 찬 거 먹으면 설사가 나고 그리고 또 비실비실하면서 양기가 완전히 그 발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추위도 많이 타요. 한 6월 달까지 내복 입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활기찼어요. 네. 이게 바로 열자의 한증입니다. 그 다음에 열자의 열증은 이제 뭐 거의 흔히 우리가 보는 거죠. 원래 몸이 뜨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염증에 걸렸어. 또 염증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두드러기라든지 그런 거에 걸렸어. 그래가 막 열이 나고 뜨거워. 그 다음에 이런 분이 갱년기가 오면은 원래는 그냥 땀 좀 더우고 이랬는데 이분이 갱년기가 와서 엄허증이 오면은 한 뭐 12월 달, 1월 달에도 거실 문을 열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땀도 막 수시로 이렇게 조열이 밀려오면서 땀이 막 흠뻑 나고 이래가 그 머리카락이 젖으면서 또 머리카락이 젖은 게 말라지면은 또 어실어실 추웠다가 또 땀이 났다가 그렇게 되죠. 그게 열자의 열증입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지? 네. 뭐, 예.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자와 한자는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얘기하는 음인과 양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지금 오늘 저는 사상의 사자도 안 끊을 겁니다. 예. 이것만 알면은 이거는 그 뭐 사상이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우리 한의학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그냥 팔강, 음양, 표리, 한열, 허실 할 때 한열 요거를 말합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한열을 한증, 열증만 있는 걸로 알았지 한자 열자가 있다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배웠어요. 오늘 그거는 제가 저 책에서 배웠다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돼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정이나 일정은 정을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양쪽에 예. 손이면 양쪽 손이 다 같이 한 찍을 때는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마통상에서 봤을 때 좌우의 손의 색깔이나 좌우의 하지 색깔이 달랐을 때도, 그는 우리 이렇게 더마통상에 만약에 허리 줄 같으면 허리에 만약에 루트가 눌렸다. 예. 눌렀다 보니까 어쨌든 혈관과 신경이 같이 눌리죠. 예, 예, 예. 그런 온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참고를 하나요? 온도가 떨어졌으면 그거는 손하고 발은 한정으로 봐야지. 그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예. 건 양쪽의 온도가 다 같이 예. 손발이 온도가 떨어서 푸른색이나 이런 걸 띄면 예. 무조건 이 사람이 손발이 찼다. 예. 가 보는데 예, 예. 왼쪽은 열이 나요. 아.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예, 예, 예. 더마통상에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예. 루트가 눌려가지고 예, 예, 예. 시키면 너브 블럭이 자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사라졌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 개인 자체가 있던 손하고 반대 손은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요. 예, 예, 예. 그럼 그때는 정상적인 상태의 손을 봅니까? 아니면은 이게 비정상을 봐야지. 비정상적인? 그 손이 네. 그러니까 기체혈화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 손이.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혈흔은, 그리고 또 실이면은, 그러면은 기체혈흔의 한사, 뭐 혈한증, 이런 식으로 변증을 내리면 됩니다. 한증으로 그냥 변증을 내려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래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찾아서 처방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11자인지 뭐 한한자인지 관계없이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체열 증강기 자체가 피부의 온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예. 피부의 온도가 나타난다는 거는 내점, 우리가 식용 밥을 금방 먹으면 배고프다 밥을 먹으면 갑자기 그러면서 칼로리 대사, 에너지 대사가 예, 예, 예.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 열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쪽에 자수와 우측에 목대스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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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수는 따뜻해요. 예. 정상적으로 있던 전체적으로 있던 질환 자체에서 우리가 점을 볼 때 디스크를 보지 않고 이 사람 자체를 같이 점으로만 본다면 예. 정상적인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지. 예. 아니면 질병적인 팩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더마통상에서 나타나는 거로서 병소를 봐야지. 병소를. 무조건 병소를 봐야죠. 예. 이걸로 지금 정상인 이 부위를 우리가 한증, 열증을 가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픈 데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아픈 데를. 이 사람이 몸이 철철 끓는 사람이라도 발이 시리다 하면 발만 봐야 돼요. 사진에 발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이 시리다 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발이 안 찼고 발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발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실제로 내 발이 너무 시립니다 하면 사진 찍었을 때 차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온도가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차게 나오면 이거는 그 의혈이나 기체 이런 걸로 보면 되는데 몸이 뜨거운데 이 사람이 찹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증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병소만 봐야 돼, 병소만. 그럼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은 상대 예. 체열 진단에서 예. 뜨겁다. 그러면 그걸 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열정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구분하는 근거가 체열 진단.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회장님 역시. 다음. 예. 이제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4가지 카테고리 중에 대표적인 거 2개씩만 뽑았거든요. 제가 분류한 건 한 10몇 개 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아주 쉽게 2개씩만 했는데, 자, 이게 남자 20세 공부하는 학생인데, 정은, 예, 이렇게 정상은 식욕부진 사지권태 그 기여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한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차잖아요. 여기도 차고. 특히 이 손이 이렇게 나올 때 손을 만져봅니다.
땀이 있어갖고 이래 됐는지 아니면 땀이 없는데 이래 됐는지. 자, 이 사람은 땀이 없는데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손이 차은 거예요. 근데 땀이 축축하게 나가지고 이래 손이 이래 됐잖아요. 그거는 판단해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손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한자입니다. 한자. 자, 여기에 약간 열이 있지. 근데 여기는 이건 뭡니까? 겨드랑이. 저 원래 뜨거운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배제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 학생 열이 있는 부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하고 요 조금. 이거는 전체에 비해서 열이 있는 부위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한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허고 한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의 한증 카테고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정상이 자 식욕부전이고 사지근태니까 비지요. 수족냉증이니까 기허양응이고 만성피로니까 이것도 역시 비장어로 해서 비기허증.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숨도 좀 차다. 그게 여기 제가 빠졌네요. 그게 있어서 제가 폐비기허증으로 그렇게 이제 진단했고 진단 나왔으니까 뭐 처방은 뭐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자 한자의 한증 7번 비기허증 있지요. 예. 사군자탕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 여기에 더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요 사군자탕 옆에 육군자탕도 써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보중익기탕도 써도 되는데 보중익기탕 쓸 때 거기서 성마시오는 빼야 됩니다. 그러면 성마시오는 그게 뭡니까? 차잖아요.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에 안 맞지. 물론 양은 이제 그 열정약이 더 많고 성마시오는 아주 오픈식 작지만은 확연하게 그거를 써야 되는 정이 있으면은 2대. 만약 그걸 쓸 만한 그런 그 조건이 없으면은 성마시오를 빼야 됩니다. 중기 하함증이 있으면은 성마시오는 두고 중기 하함증이 없이 그냥 기허증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마시오를 빼야 됩니다. 비기허증하고 중기 하함증은 다릅니다. 비기허증이 훨씬 진행된 게 중기 하함증입니다. 그래서 비기허증은 남성들이 이렇게 발기부전이 안 오는데 중기 하함증으로 가면은 중기 하함증인데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래서 엄청 진행된 거예요. 근데 그거 치료가 그 본초 2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약의 작용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래야. 그래서 약의 용량이 작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저는 저거 뭐 당산보기탕이라는 저 처방이 있었는데 저게 약간 생소한 처방인데 그 책을 줘보세요. 제가 썼는 모든 처방은 여기 보면은 새로선 사상의학이라는 요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요게 메디스트림에서 요거 할인해서 팔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책이 그 동의보건하고 그다음에 동의수세보원 그 이후로 나온 우리 한의학의 맥을 잇는 그런 훌륭한 저서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한의사들보다 약사들하고 한약사들이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브로그에 자기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해놔요. 누가 쓴 겁니까? 이거야. 이거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저한테 한자 열자의 개념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다고. 유주열이라는 그분이십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은 또 이제 되겠지만은 한의사들보다 그 사람들이 왜냐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이렇게 분류가 잘 돼 있고 또 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은 소설처럼 술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이 당산보기탕은 역시 그런 그 보중익기탕과 같은 그런 계열인데 본초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인삼이 안 맞는 사람한테는 저 당삼을 씁니다. 그리고 고처방입니다. 요 책 안에 보면은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다음 다음 장.
지금 몇 분 지났지? 40분. 벌써야? 아, 잡담을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자 72세인데, 또 원장님, 이분 사진 보니까 누구 같습니까? 예. 자, 이분은 이 사진 보면은 이건 무조건 한증이에요. 예. 뜨거운 부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열이라고 안 봅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 체온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정상 체온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범위가. 그지? 아까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이죠? 이 학생은 이 부분 보세요. 정상이잖아요. 그지? 정상이고 이 밑에 차가운 범위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 김분호님 이분 보면은 정상 체온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한증이고 말하는 족족 전부 찹니다. 자 보세요. 뜨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어디가 지금 찹습니까? 비장하고 신장이 찹습니다. 자, 비장은 어디입니까? 대변이 묽고 소화가 안 된다. 그죠? 추위를 탄다. 비장. 그 다음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차다. 신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기헌지 양헌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여기 아프고 차다 돼 있잖아요. 기헌은 그냥 차기만 합니다. 요설산년이에요. 기헌은. 신기헌은 요설산년입니다. 근데 신양헌은 요설산통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이거는 양이한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기허약으로는 안 됩니다. 양허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됩니다. 사진하고. 이분은 더군다나 이 신장에 있는 이 영역까지도 이게 지금 차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분은 비신양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 한자의 한정에 들어가는데 여기 한자에 신양어증이 있잖아요. 우기환. 여기에다가 비장약을 더하면 됩니다. 뭐 부자. 우기환이 부자 들어있죠. 예. 그러면은 뭐 인삼, 홍삼, 저는 토창출, 예. 그런 거. 보양하는 거, 예. 파고지, 이런 거. 선모, 구자, 이런 거. 다 넣어도 아주 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런 분은 괜찮습니다. 뭐, 이래 답답하거나 변비 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은 차바스탈이기 때문에. 다음 장. 자, 이분은 이제 환자 열정입니다. 카테고리가 넘어갔지요. 예. 몸은 찬데 이 사람은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정상은 화농성이에요, 화농성. 그러고 막 열이 이렇게 이제 오르고 또 벌겋게 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판독을 했는데 문진상 한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자인 걸 알았냐 하면 이 설문지를 보고 알았죠. 그래서 한자의 열정인데 이 영상은 이 학생이 지금 여드름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딴 데는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벌겋잖아요. 여드름. 열정 여드름인 거죠. 예. 그런데 약을 쓰려면은 이제 여드름의 분류가 중의학의 분류가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폐열, 혈열증, 그렇게 폐도 뜨겁고 피도 뜨거운 증, 그 다음에 장위섭열증, 장위에 이 섭열사가 끼어서 여드름이 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비허담섭증, 그 다음에 음허열도증, 그 다음에 감기울결증, 이렇게 중위변증시치에 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5 중에 이 사람이 한자기 때문에 비허담섭증하고 감기울결증이 한자 여드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그 3개는 제끼고, 그러면은 비허담섭증하고 감기울결증이 어느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드름의 모양을 봐야 돼요. 여드름이 비허담섭증은 화농성이 아니고 그냥 공기 끄먹해 그냥 툭
반진식으로 이렇게 붉어집니다. 안에 시커멓게 담핵이 그냥 들어있는 거죠. 짜도 안 나와요. 그런데 화농성은 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울결증 여드름은 화농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여담석증 제끼면은 감기울결증 여드름이 되는 거죠. 요게 나온 요 과정도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런 거 다 제끼고 이 사람이 한자락 하는 걸 알면은 그냥 한자는 여드름이 감기울결하고 담 때문에 온다. 그러면 근데 담증은 생각보다 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감기울결증은 이게 울하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동반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열이 생기면 이거는 감기울결증 여드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홍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복잡한 변증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가장 강한 황연해독탕 이런 걸로 그냥 때려도 이거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 환자 약 못 먹습니다. 그 약은 반드시 여러분들 바꿔줘야 돼요. 못 먹어요. 이 환자는 한자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가 어떻습니까? 차잖아요. 그러니까 황연해독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쓰면 난리 납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썼거든요. 처음에 열찬 줄 알고 약 다 물어주고 약 새로 지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맞는 약 요거 찾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다 고치죠. 이거는 희한하게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하고 잘 먹고 중간에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금 덜 나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열정약 있잖아요. 황연해독탕 계통 또 줬어요. 또 줬더니 원장님 소화가 안 되니까 열이 나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걸 안 쓰게 됐죠. 무조건 여는 소화 잘 되는 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 조금만 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열이 안 오르니까 이게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요게 여성분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남성인 경우인데 여성 경우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한테 내가 여드름에 전형적인 그런 열 내리는 염증 약을 썼는데 소화가 안 되고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면은 반드시 한자의 열증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바꿔서 요 한자의 열증 범위 안에 있는 요런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예, 다음 장. 예. 그 문화가 가감되는 건 이해는 예. 벽화사슬처럼 벽화사슬조도 그 청열 조섭 이게 청열하고 여기에 환홍이 있고 그러니까 그 빨리 이제 여기를 그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예. 이거는 이제 감기울결증은 여기 카테고리 보면 한자 열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장 흔히 보는 초기 우울증 환자들은 전부 이 처방을 쓰시면 됩니다. 자, 6대 감기 울결 증상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가슴, 한숨, 짜증, 복, 그 다음에 가스, 두통, 잠. 이 중에 4개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감기 울결이라고 보고 무조건 여기 있는 요 처방 있잖아요. 한자 열증 2번 감기 울결증 시효소간탕, 유굴탕 이 둘 중에 한 개 쓰시면은 적중됩니다. 예, 환자 먹고 뭐 이래 안 좋다 소리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정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한 3번 정도 드시고 나서 뭔가 이건 다른 거는 다 좋아졌는데 뭐 이게 안 낫는다 아니면은 뭐 이게 안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가서 고민을 하세요. 예. 내가 이분이 위장이 약한데 이 약이 소화가 조금 덜 되는구나. 그럼 이 약은 줄이고 대체 약을 넣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변증을 정확하게 해주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분이 이 가슴이 답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봐요, 가슴을. 예. 딱 봐도 이거는 열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면 되죠. 사람을 보니까 문진상, 이 사람은 이 대변은 묽어요. 하루에 2번도 보고 그래요, 대변은. 그 다음에 뭐, 이거 여름에, 겨울에 되게 추위도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물 말고 다른 어떤 그런 소견에서 봤어도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한자고, 아까 왜 한자 일자 기준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한자에 속하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한자 열정이니까 저 카테고리에 의하면은 감기울결증이고, 처방은 이제 소간탕이 있는데 이제 시오 소간탕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소간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향부자 소간탕, 그 다음에 산조인 소간탕, 현오색 소간탕, 시오 소간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조건이 맞으면은 그렇게 저는 이제 얼굴도 보고 맥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4가지 중에 딱 맞춰가지고 쓰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시오 소간탕을 써야 되는 사람한테 이 향부자 소간탕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1번, 2번은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3번째에 뭔가 병이 다시 조금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 한 70% 나았다가 다시 50%로 이렇게 완치를 100으로 볼 때 70까지 고쳐놨는데 50으로 확 후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상해보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처방을 잘못한 거고 내가 처방을 더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마무리가 안 되고 병이 오히려 후퇴할 경우에 이게 거의 멘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이걸로 오면은 거의 된다 하는 그 공식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했는데 이거 해서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그것을 2번째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든지 다음 내가 가야 될 그 루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환자 너무 까다롭네. 이거는 내하고 인연이 아니다. 여기서 끝. 하면은 내 속은 편한데 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갖고는, 진짜 잘 나가다가 후퇴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갖고 해결하면은 엄청나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 혼자 했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부원장에게 어드바이스들 옆에 이제 둘이서 이렇게 열심히 환자 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잠깐 혼자 놔두고 우리끼리 다른 방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맥본이 어떻다는 거 있겠네. 저는 이래 봤는데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은 결론이 그날 안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환자분한테 이렇게 침 치료만 해주고 내일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는데, 그러니까 1안, 2안, 3안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질환별로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 표가 있으니까. 다음 장. 자, 그래서 요게 아주 애매한 케이스인데,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은 열자의 한증 11번에 요 케이스입니다. 어머혈체증. 자, 이분은 여자 50세인데 친구 와이프예요. 근데 이제 이 종아리가 실인 지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 놓고 나서 산후조리 잘못하고 나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판독 문진상 열자인데 여기가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한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열자니까 나이가 갱년기 가까이 왔으니까 어머증이다. 열자는 갱년기가 오면은 어머증으로 가지 양어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의사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제가 하나의 한의사잖아요. 제가 신양어증도 오고 신어머증도 오고 그다음에 기혈증도 오고 또 뭐 하여튼 이 네 가지 카테고리 병이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 온다면은 제가 환자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한증이나 환자의 열증만 오지 열자의 한증이나 열자의 열증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환자인데 이제 이 책이 2012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책을 딱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 60인데 그때 한 10년 전이니까 이게 이제 좀 몸도 뜨겁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허리가 아팠어. 아, 이거 이제 신헌데 그러면은 신음헌지 아니면은 신양헌지 그걸 제가 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 열자는 생략하고 신음허의 증만 쭉 봤던 거예요. 다 비슷해요. 교과서 보세요. 신음허증하고 신음허양어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고 뭐 맥하고 설태도 나오는데 맥하고 설태도 뚜렷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헛다리를 어디로 짚으냐면은 신양어로 봐야 되는데 환자니까 신음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음어약을 한 재 달아가지고 하루 정도 먹었습니다. 약간 이상해. 근데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근데 둘째 날 오전에 진료를 하고 났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점심시간 한 그 밥 파떡 먹고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20분 동안 밥 먹고 40분 동안 누워서 이제 이렇게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료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탁 일어나니까 이쪽 눈이 뿌연 거예요. 눈이 굉장히 투명했는데 유리창에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상태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진료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날 안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나이 그때 뭐 40대 후반인데 이 백내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열 틀리게 여러분 약 쓰면은 그만큼 데미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먹었던 약이 저실자, 상황, 그 다음에 그 상심자, 예. 맹문동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보험,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됐죠. 막 꾸룩꾸룩하고 그러고 막 비실비실하고 왜냐하면은 이 기능이 저하되니까 저를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약으로 더 기능을 이렇게 억눌러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눈이 약했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갔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거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 넣었잖아요. 네. 한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신양어증도 앓고 신어머증도 앓고 그 다음에 뭐 또 열성병 그렇게 앓는다. 그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 계열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환자는 한자의 한증과 열증만 앓고 열자는 열증과 한증이 아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한열이 바뀌는 경우가 아까 드물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심하게 뭐 이렇게 아기를 놓거나 몸이 찬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 놓고 나니까 막 엄청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가 그 아가씨가 아기를 놓고 나서 한자가 열자가 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아저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비실비실하고 한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몸에 큰 환경의 변화가 났잖아요. 아니면은 엄청 이래
그 몸이 춥고 그러는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엄청난 큰 사기를 당했다. 이거는 속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미칠 정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열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하면서 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흔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열자 변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이 앓는 병의 종류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한의사들은 젊을 때 제가 학생 때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선배님들.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신이 화하니까 내가 육미지왕탕을 좀 먹어야겠어. 그러면서 육미지왕탕 좀 먹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가면은 내가 요즘 이게 입맛이 없고 몸이 필요하니까 보중 익기탕을 먹어야 됐어. 아니면 십전대보탕을 먹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게 신박하게 와 역시 형님 그 공부 잘하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병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이야기가 지금 충격적이라면 그분은 지금까지 한의학을 반밖에 못 하신 거예요. 예. 이 룰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디가 했죠? 그래서 이분은 자, 이거 갱년기 열자니까 음호로 갑니다. 양호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 신음허에 여기가 이제 한사가 들어가지고 혈이 막혔다고 보고 그래서 구판보험탕은 그냥 육미지왕탕 계열의 보험탕입니다. 계열의 목단피, 자초, 이거 의혈약이잖아요. 이걸 넣어가지고 치료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음 강화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음 강화탕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의혈약이 자음 강화탕에 조금 부족해요. 생지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혈약은 이 정도 아니면은 뭐 홍화라든지 그런 거 예,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봤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이분을 신양허증으로 봤습니다. 신양허증.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냥 양허증 치료하는 약을, 왜냐하면 차니까, 그죠? 양이 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양허증 계획에 약을 썼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친구 부인인데.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뭡니까? 미안하면서도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뜯어봤습니다. 이걸 뜯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몇 번이나 보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을 바꿨죠. 여기가 아무리 차도 이 사람 몸은 뜨거운 사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열 가한증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조금 드물지만은 진열 가한증은 이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친구하고 그 와이프 만나도 항상 떳떳합니다. 다음 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회장님 한의신문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내가 한의사가 된 걸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한의사가 안 되었다는 나는 지금도 내 친구들처럼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장 약을 먹어서 비실거리면서 이렇게 병원이나 다니고 있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한의학을 해가지고 내 가족들도 치료하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나는 너무 만족한다. 제 마인드하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예.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 가족이 아픈데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은 그분은 지금 한의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가족이 아파도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은 그분은 지금 한의학을 잘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치료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가족만큼 이게 스트레스 세는 게 없거든요. 장인, 장모, 와이프, 처남, 처형, 이쪽 저쪽 있잖아요. 사촌,
늘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픈 거를 내가 항상 열이면 10번 다 내가 고쳐준다. 그거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아프다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누가 아프면 내가 스트레스부터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거 병 생겨도 나는 골절 외에는 내가 다 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진짜 자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이상적인 그런 분입니다. 예. 자, 요거는 할머니인데 89세죠. 예. 요 음허기허증 요거 생소한데 그냥 기음양허증입니다. 기와 음이 같이 허한증입니다. 만성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은 이제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입맛이 없고 어지럽고 숨이 찬데 예, 그냥 허증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찹잖아요. 그러니까 한증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열자입니다. 예, 할머니는 막 더위도 많이 타고 그리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설사도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할머니는 음허약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허하잖아요. 이 사진이 한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약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각교 산약을 넣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자 열증 9번에 폐기허음허증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폐기허음허증이 있죠. 예. 요런 케이스가 요런 환자의 열증과 열자 한증에 요런 케이스가 잘 생깁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원래 사진이 이래 나왔는데 원래 환자라면은 이 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흔히 쓰는 그런 그 십전대보탕이나 예, 팔미환이나 뭐 그런 일반적인 보양하는 보기하는 그런 처방만 써도 되는데 이분이 열자기 때문에 반드시 저 보험탕을 먼저 그러니까 저 상황보험탕도 약재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보기약은 조금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역시 기허음허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양탕에다가 제가 만약 음허증이 조금 있다면은 뭐 이렇게 갈증도 좀 나고 이제 또 대변도 막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아주 마르고 이렇게 하면은 보험하는 약을 조금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양하는 약 10개에다가 보험하는 약 한 2개 그렇게 해서 저도 양허음허증이 올 수가 있고 또 이런 열자도 음허기허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노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장. 자,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뜨거운 사람에게 뜨거운 병이 온 거예요. 여기 간음허증인데 이거 중년의 남성들한테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간의 증상이 다 있죠. 현기증, 그리고 이거 안구 건조증 있고 가슴 답답하고 짜증나면 간이잖아요. 이노, 얼굴이 달아오르고 여기 달아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열증인데 그리고 이 사진도 봐도 열증이잖아요. 그죠? 얼굴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열증인데 그러면 오장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신 미폐신 중에서 그래 이제 안구 건조증이고 어지럽고 하니까 간으로 가야죠. 그러고 그 짜증 잘 내는 게 있으니까 간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열증이고 간허증이니까 간음허증이죠. 여기서 더 심하게 한 단계 더 가면은 간양 상황이 됩니다. 간양 상황. 여기 간양 상황은 요거보다 조금 더 요 단계는 간음허증은 사람이
저 위에 조정상만 나타나는데 간양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기가 너무 이제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하체가 약간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는데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넘어질 듯 말 듯. 요 단계는 아직 하체가 약해진 그런 것 증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양 상황과 간어머증의 차이는 상승하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합니다. 이 간어머증과 간양상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어머증보다 저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 현대사회가 신경 쓸 일이 되게 많고 모든 걸 안 틀리게 잘 해야 되잖아요. 9개 잘 맞췄고 1개 등한시했는데 그 1개 때문에 뭔가 이게 나중에 일이 되는 그런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는 사실 진짜 나이 들어가기가 좀 딥니다. 그러면 지금 예. 만약에 이제 한자 같으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 같은 그렇지. 예. 만약 한자 같으면 예를 들어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호나 간장 상황이 아니라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 비슷한 증상이 와도 그 사람이 환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기 울결증으로 그냥 진단을 해야 돼요. 절대로 간어머나 간양상으로 환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나처럼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못했잖아요, 그때. 약을 실험삼아 쓰면은 큰일이 납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환자인데 막 이렇게 열상이 나오면은 우리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와, 이 사람은 막 그냥 그래서 환자 열자 안 가리고 그냥 이 증상이 이쪽으로 막 너무 심하니까 여기 기국저항한이나 천마구등음 이런 걸 쓰잖아요. 쓰면은 열이 많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이 한 5일이나 7일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은 8일, 9일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뭔가 불편한 증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그 사람이 계속 참고 먹으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너무 환자인데 너무 큰 이제 어떤 뭐 사기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뭐 몇 억씩 꼬라박았다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 엄청난 많은 그런 화가 쌓이겠죠. 그래서 1달러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만약 환자라면 기국지황탕이나 천마구등 이런 거 두 번째 또 주면은 탈납니다. 그러니까 그 김동완 원장님 질문처럼 드러나는 거는 이게 다 있더라도 그 사람이 환자일 때 내가 주는 약과 열자일 때 주는 약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분류를 잘 하라는 거죠. 예. 사람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지금 저 사진에서 보면 예. 손발하고 무릎하고 아랫배는 차기 때문에 예. 만약에 증상이 무릎이 시리다 이래 되면 같은 사진이지만 아. 만약 이 증이 위에 이 증상이 없이 무릎만 시리다 그러면 이거는 한증이죠, 이 사람은. 열자의 한증. 그 열자의 한증이죠. 예. 수소증이 지금 현기증이나 이렇게 가슴 그렇죠. 때문에 열증.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이쪽이 차봐서 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 봤던 그 제 친구 와이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주소증에 따라 이제 열증 한증이 바뀌는. 그렇죠. 사진 결과만 가지고는 그렇죠. 열증 한증. 예. 제가 이거 알아내는데 그리고 5년 그 완전히 그 맨땅에 헤딩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4,000건 정도. 예. 자, 간어머증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간어머증은 전부 양간탕을 씁니다. 고방이나 그 후세방에 양간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쓰시면 다 됩니다. 양간탕. 저는 저 양간탕도 4종류 있습니다. 미우도 양간탕, 뭐 백작약 양간탕, 그다음에 백자 양간탕, 미우도 양간탕 이렇게 구기자 양간탕 이렇게 4종류 있습니다. 저것도. 여기 이제 백목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청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거를 썼던 거고요. 다음 장. 자, 요거는 이제 지루 피부염입니다. 이 뭐 사진만 보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무조건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또 고맙게도 문진상으로도 거의 뭐 90% 열자가 나오니까 이제 뭐 너무 쉽죠. 자, 지루 피부염도 그 중위 분류해 보면은 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열혈조증, 혈조섭혈증, 음혈섭혈증, 장위섭혈증, 비위섭혈증 전부 섭혈증이에요. 섭혈증. 왜? 진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카테고리에 있지요. 열자의 열증에 보면은 8번 풍열혈조증 있죠. 이 처방 써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섭혈이 이게 진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가려움증 때문에 혈조로 받고 진물 때문에 섭혈증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 이동 윤조탕이라는 저 케이스에서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동은 천문동, 맹문동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포공용 300초는 이제 청열 이수하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열정, 그 다음에 위에 증상들이 다 한 글자로 함축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요 네 글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찾는데 굉장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거 찾는데 거의 저것만 나오면은 병 치료에 거의 뭐 한 80%는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거 찾았으면은 인터넷 AI에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처방 나올걸요, 아마. 저 AI한테 풍열혈조증 치면 생혈윤부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풍열혈조증 치면 사물소풍암, 이것도 그 AI한테 치면 지금 나올 겁니다, 아마. 거의 이 앞에 제가 해놓은 이거 있잖아요. 풍한속폐증, 한측간폐증 이거 치면은 옆에 당이 아마 AI가 거의 대부분 다 매치시켜 줄 겁니다.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케이스는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이 증에 거의 뭐 90%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엄청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뭐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체질 감별할 때 이제 얼굴도 보고 맥도 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또 한 가지 더 무기가 이제 이게 생겼죠. 이게 굉장히 유의성이 있습니다. 요 여성 2분, 남성 2분인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 이게 배 나왔고, 그죠? 배 별로 없고, 여기 허벅지 굵고, 가늘고, 이분은 어깨 좁고, 어깨 넓고. 굉장히 유의성이 있습니다. 요때는 이거 한열 보는 게 아니고 체형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추나할 때도 이거 보면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분은 추나도 해야 되죠.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오른쪽 밤에 벌레가 기고 그 다음에 이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들어간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거에 관련된 증상인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 벌레가 기는 느낌이 오게 돼 있지. 여기 보면은 이쪽은 정상 온도인데 온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이 사람 표현이. 그러고 가슴에 숨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이제 커서를 갖다 대 보면은 이런 데는 한 34도, 5도 이래 나오는데 여기는 한 37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38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지근한데 여드면 뜨거운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저 분홍색하고 보라색으로 핫 핑크색 있잖아요. 저 부분을 저는 인체의 정체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인체의 정체 구간, 교통 체증 구간처럼 체증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위는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위식도가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식도 병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장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도 분명히 차고. 그래서 정상과 사진이 반드시 딱 일치했고, 그러니까 치료도 그냥 복잡하게 안 합니다. 여기 벌레 간다 했으니까 여기 확실하니까 여기 침 놓고, 여기 답답하니까 여기 침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쪽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설계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염증이 있는 거죠. 부었는 겁니다. 실제로 손 갖다 대면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주일, 2주일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핫백을 하면 안 되고 아이스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섭식부항하면서 하여튼 소염, 청열 시켜줘야 됩니다. 예. 이런 것도 그 사진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바쁘면은 막 핫팩 갖다 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 보고 대충 볼 때는 이쪽이 병소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명쾌하죠. 예.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까 제가 학생 여드름 케이스 이야기했죠. 이 경우도 친구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를 봐서 이것도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황련 해독탕 계열 써갖고 완전히 낭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효소간탕 써가지고 이렇게 이래 됐는데 7째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죠. 다 나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결혼해가지고 자녀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중풍후유증인데 이분은 이 좌반신이 이렇게 불순데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팔다리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치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굉장히 환자분들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냥 말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걔갖고는 환자분이 공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좋아졌다고 하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걸 제시해야 그래야 환자가 자기 정상이 이 주소증 나아진 거 그걸로는 환자가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소증도 좋아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그제야 그분은 진짜 다 좋아진 걸 그래야 알아요. 주소증 없어진 거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병원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이게 나눠드린 그거죠. 예. 경과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풍? 네. 중풍 2달. 2달 정도. 예.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막 이 병변이 크면은 더 오래 걸리고, 중풍은 진짜 다양합니다. 그 앞에 웨비나를 제가 6월 달에 할 때 김 회장님 그때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마지막 장이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북 한의사에 하니까 또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이틀에 다 넣으면 돼요. 그 56종 보험약 있잖아요. 그거 여기에 한 배치해 보세요. 56종 보험약. 그러면은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의보첩약에도 지금 건보첩약에도 이거 바로 공식화해서 써도 건보첩약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위궤양 항사육군자탕 이런 식으로 환자가 요통 오적상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그분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 하면은 그분이 그거 먹고 안 낫잖아요. 그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분. 예.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소청룡탕. 이래 갖고는 아무리 건보섭약 써도 그 환자가 5만 원 내고 써도 그 다음부터 안 드세요. 그거 다른 데 가서도 다른 한의사한테 가서도 안 먹습니다. 정말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서라도 효과가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건보 처방을 또 드시고 또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라도 또 드시고 자녀도 또 건보 처방을 계속 쓰지.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건보 처방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 병원 출신들은 더 합니다. 병원 처방집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 쫙 열어보면은 처방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특히 대전대학교 병원 이거 참 하시면 곤란한데 하여튼 저도 병원을 나왔지 않았습니까? 불교 한방병원 그 원내 처방전이 있었거든요.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요통, 오적산 감이방 1, 2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간질환, 생간건비탕 그 경희대학교 때부터 있었죠. 예. 처방 내용 한 30가지. 예. 특히 요즘 환자들 그 한약만 안 드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그 뭡니까 당고지비콜, 예, 이거 5가지 다 드십니다. 예,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뭐 그 중에 3개는 꼭 드십니다. 거기에 우리 한약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막 20가지 30개 되는 그 약 넣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간 수치가 안 올라가고 잘 있었는데 한약 먹고 나서 간 수치가 한 50 정도로 올라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막 이제 굉장히 공격당할 소지가 다분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카테고리에 의거해 가지고 쓰시면은 절대로 간 수치 안 오릅니다. 건보 처방만큼이라도 요 분류대로 해 가지고 쓰시면은 정말 이 인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기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전에 열자하고 한자 구분할 때 뭐 설문지 이용하는데 아까 예. 보니까 설문지 중에서 열자에 해당되는 게 한 7, 80% 되는 열자, 한자에 해당되는 게 한 7, 80% 되는 한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이제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짬밥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자 열자 요거는 상당히 딱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저는 뭐 아까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뭐 그냥 뭐 확실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열자락하는 거를 뭐 우리 저희 한의원에 오고 나서 뭐 일주일 안에 아니 뭐 한 3일 안에 알았죠. 예. 본인 스스로 알고 그 아주 특출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잠잘 때 특히 이제 그 한 겨울에 잠잘 때 문을 열어놓고 잔다. 예,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난방도 아주 약하게 한다. 이런 분들은 열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사 그분이 이렇게 조금 뭐 몸이 약하고 뭐 이렇게 몸도 약간 비실비실하고 예, 그런 것 같아도 전혀 열자처럼 아닌 것 같아도 만약 누워 잠잘 때 그걸 번열증이라고 하거든요. 잠잘 때 발을 내놓고 잔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잔다. 큰 방문을 닫아놓으면 답답해서 열어놓고 잔다. 그 다음에 난방을 강하게 안 한다. 이거는 열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할 때 그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이 19번에 열자들은 1, 2, 3, 4 다 체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1, 2, 3은 체크해도 4는 잘 체크 안 합니다. 요거 두 가지가 상당히 포인트예요. 대변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변도 이 환자도 그 사람이 긴장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신입사원이다. 이러면은 그 신입사원은 진짜 한 그 회사에 적응되기 한 6개월 동안은 대변을 이렇게 물은 대변은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매일 잘 못 보고, 그러니까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유 있는 날 보기 위해서 이 장이 알아서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 장이 알아서 작동을 해줘요. 그래갖고 여유 있는 날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전에 입사하기 전에는 매일 봤는데 입사하고 나서 이 장이 고맙게 여유 있는 시간을 기다려줬잖아요. 오퍼 같은 그런 날에 이제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은 되게 굵고 바나나 같은 그런 대변을 봅니다. 예. 그걸 열자 대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짬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딱 자로 선 긋듯이 그렇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상황을 자기가 잘 유추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 글자 그대를 보지 말고 글자 안에 행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의사의 이 변증 작업은 굉장한 그 두뇌 활동이고 입체적인 그런 겁니다. 수사관에 범인 잡는 것보다 저는 그거보다 더 이렇게 진짜 고급 두뇌 작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 환자의 병의 실마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머리를 고민하고 있어갖고 그래갖고 막 계속 묻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그 환자가 설정 나가면서 지난번에 그게 원인인가 하면서 했을 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탁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낼 때까지는 조금 집요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